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트코인 관련 책 모태민의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 지혜의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분야의 공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넘기고 지나갈 만한 사기나 스캠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비트코인 현상은 2020년 개발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챗GPT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발행된 후 약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규제와 탄압 속에서도 1억을 넘나드는 가격을 가진 채 지난 2024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비트코인 ETF 현물 상장 지수펀드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규제된 투자 수단을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과 개인의 투자 접근성 증대,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주류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고 멀리 가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중요한 지적 현상으로부터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자의 말처럼 각자의 인생에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최고 경지가 결국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알고 저자가 안내하는 금융과 새로운 기술로의 탐험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화폐 현상이다. 비트코인 결국 영원이 된다?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비트코인이 결국 0달러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나름 체계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 현재까지 이른 그 어떤 자산과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배당이나 이자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자녀 청구권도 아닙니다. 게다가 외부로부터 끝없이 에너지를 끌어와야만 시스템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투자를 끌어들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상승의 기대가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였지만 이런 기대가 멈추는 순간 비트코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에 해로운 것은 혐오보다 무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사람들은 서서히 무관심해지고 새로 유입되는 이들이 없어 비트코인은 결국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탈레브의 생각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되는 화폐 현상이라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이 화폐 현상이 아니라 그저 특이적 수요일 뿐이라면 탈레브가 말한 미래는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왔어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난해합니다. 그 이유는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다단계 스캠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어 사주어야만 가치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주로 화폐와 상품을 혼동하는 데서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부가가치가 더해진 상품이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에 용도가 있느냐고 묻고 성급하게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 이는 자체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트코이너가 비트코인이 스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화폐와 상품에 대해 사람들이 접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주장대로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얻는 상품적 가치는 당장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화폐 현상이라면 어디에 사용하는가 때문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획득했는가에 따라 가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고 더구나 이는 충분히 재현이 가능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가격 1달러를 가진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를 완전히 넘어서고 나서 10년 동안 다시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론자들에 의하면 대중의 환상이 어떤 계기로 인해 꺼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소위 악의 순환에 접어들어야 하며 10수년간 걸어온 그 길을 단 몇 달 만에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질지언정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에서 깨어나 남보다 먼저 팔아치워야만 그나마 얼마라도 건질 수 있다는 패닉에 휩싸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오히려 종이화폐를 다루는 은행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 발생으로 폐쇄되었고 뉴욕 시그니처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하여 폐쇄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자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 채권을 잔뜩 들고 있던 은행들이 망할 위기라는 소문이 퍼지자 예금을 동시에 찾으려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연이어 터진 뱅크런이야말로 신뢰를 잃은 은행망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정부의 비호를 받는 은행도 뱅크런이라는 악순환에 접어드는데 정부의 공격에 무참할 정도로 노출되었던 비트코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그동안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조용히 매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탈레브의 예견대로 일반인들은 관심을 끊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몇 년을 보내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새 이전과는 단위가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상품적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어섰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가격을 가지면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가격을 보고 채굴자들이 들어오고 아울러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채굴자가 늘어나면 비트코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강화되므로 비트코인 생태계는 더 강건해집니다. 비트코인이 강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 시스템에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 진지하게 공부하고 원리를 이해합니다. 아예 외면하는 사람도 많지만 머리가 좋은 이들일수록 한번 이해하면 비트코인 생태계에 남아 뭔가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한정된 수량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채굴자와 인재와 회사가 모여들고 생태계 전반에 생기가 돕니다. 그러나 1달러라는 의미 있는 가격을 갖지 못하면 이러한 선순환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자체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뛰어나다. 비트코인의 논리적 타당성은 사토시 나카모토와 일군의 암호학자들이 2008년에 증명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던 암호학자들은 논리적 설득과 사거 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오류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발행된 것은 2009년 1월 3일이므로 아직 최초의 비트코인이 발행되기도 전에 이들 사이에서는 핵심 쟁점들이 정리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비트코인이 온라인 세계의 지불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1달러라는 의미 있는 가격을 갖기 시작한 건 2010년과 2011년 무렵입니다. 이때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기존의 국가 통제가 회복 불능의 타격을 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된 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외화를 몸에 지니거나 금융망을 통해 계좌로 이체하지 않아도 되기에 국가가 금융 네트워크와 국경을 틀어지고 개입하는 방식, 즉 정통적인 외환 관리 방식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논리가 아닌 현실만을 보는 이들은 이 주장이 몽상일 뿐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총 가치를 합해봐야 세계를 움직이는 달러의 총 가치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이 클레이턴 의장은 월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와 ICO 투자 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클레이턴 의장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빌려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첫째, 중재자나 지역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이전하고 둘째, 결제나 변제 도구로서 최종적이며 셋째,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넷째, 거래를 공증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변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변제의 최종성을 가지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단지 튤립 버블처럼 일군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무가치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금융당국이 일부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가치물이 변제의 최종성을 갖는다는 말은 어느 기관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속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복사본을 남기지 않으며 어떤 기관의 승인도 필요 없는 인류 최초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클레이턴 의장이 콕 집어낸 것처럼 비트코인의 핵심은 결제 수단으로서 지니는 최종성입니다. 중재자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 안에서 가치물이 이전되고 확증된다는 메커니즘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비트코인 현상을 대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트코인과 스마트 콘트랙트가 몰고 올 파괴적 혁신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내다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념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전송수단과 화폐 자체를 구분하는 오래된 사고체계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이지 달러나 원화와 같은 화폐가 아닙니다.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전송수단의 성격도 있고 화폐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중앙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보내긴 보내는데 텅 빈 숫자를 보낸다며 자신의 무지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미스터리를 편의적으로 잠시 빌려 쓰자면 비트코인은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콘텐츠이자 전송 도구입니다. 전송의 대상이자 전송물 그 자체입니다. 딱 부러지는 논리만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이 양자역학이 최대의 난관이자 미스터리입니다. 왜 비트코인은 전송수단과 전송의 목적을 분리하지 않았을까요? 금과 비교해야만 이 특성을 부여한 설계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금은 소유권을 이전해도 물리적 실체를 이동하는 건 따로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을 요구할 때도 실물 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네트워크에서 금화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소유권자 대신 금을 보관하고 청구하면 내줄 기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금을 맡기고 받은 디지털 코드가 금과 같은 가격에 팔리고 결제에 이용된다고 해도 이는 금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지 금 자체의 이전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이 차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고 할 때 이 두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을 때입니다. 고객이 금의 디지털 권리를 구입하면 실제 금이 그만큼 금고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객이 동시에 금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인은 유통되는 권리만큼 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관 중인 금을 빼돌려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금의 전자적 청구권이 금과 1대1로 교환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도 이와 비슷한 조작을 합니다. FTX도 오랫동안 고객의 예치금을 탕진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디지털 금이 되려면
금을 원자로 분해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리학자들이 꿈꾸는 순간 이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무엇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바로 그 무엇입니다. 비트코인을 전자적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낸다는 건 금을 물리적으로 붙이는 것처럼 무엇 그 자체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보내고 나면 이쪽 컴퓨터에 복사본이 남지 않으므로 전자 코드임에도 물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비트코인은 최종적인 가치물입니다. 정부가 빼앗을 수도 없고 복제도 불가능합니다. 개인키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이 가치물을 보관하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1달러를 넘지 못했다면 비트코인은 그냥 코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다른 상품과 교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발명품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목하고 합의해 주기도 전에 비트코인은 1달러를 넘어 의미 있는 가격을 갖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을 갖는 그 무언가가 네트워크상에서 자유롭게 그것도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사실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히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들여 철갑을 두른 트럭과 안전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운반해야 하거나 제3자의 보증을 전제하지 않고도 가치물을 지구 반대편까지 빛의 속도로 보낼 수 있게 된 사건이 말입니다.